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코스피 오늘 겨우 233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또 뒤로 물러났는데요.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가운데 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세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 2%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탄력이 둔화되면서 7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부양한 협상 타결 소식 부재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이 시장의 혼란스러움만 더욱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혼돈의 카오스 속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시장의 눈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저희 히든스탁 저희가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일 돌파구 강력한 승부수 찾고 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힌트카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은요,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이제 파란 불을 켰고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 불을 켰는데요. 너무나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마치 상단이 막힌 듯한 모습이고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 챙겨보면 좋을까요? 먼저 강태곤 전문가님 시장 분석 도와주시죠. 저는 사실상의 오늘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좀 변태 같겠지만 희열을 느꼈습니다. 희열을 느꼈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무료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찾아오시면 늘 얘기하는 게 뭐였냐고 하면은 이 시장의 하락이 끝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하락이 끝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이 가장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장의 뉴스를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번 달에 제일 많은 매도를 한 게 개인 투자자들, 이제 과거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비투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조 이상이 이제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하면서 손절이 나왔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장의 하락이에요. 사실 그간의 하락은 늘 지켜보면서 불안정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갭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시가에 좀 갭을 띄우고 꼬라박든지 시가에서 꼬라박든지 그러면서 갭 하락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당시도 보면은 9월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도 갭 하락이 없다, 갭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 반등을 찾아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에 반등을 찾았다가 이번 시장의 하락에서 지속적으로 갭이 없었습니다. 늘 그냥 시가 대비 꼬라박고 갭에 대한 이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갭에 대한 하락이 없고 그냥 늘 시가 대비 하방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참 늘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의 저점을 잡았을 때와 동일하게 오늘 시장의 하방이 갭 하락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미 증시 하락 출발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갭 하락 출발. 갭 하락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비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신용을 써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와줬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제장의 하락이에요. 어제 시장이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종목들의 하방을 키웠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우리가
이 반대 매매는 3거래일까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화, 수 그럼 아마 내일장에도 이제 반대 매매가 같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 좀 예상을 해보면서 사실 내일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가적인 개파락이 한 번만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시장에 이 개파락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줄 필요가 있고 개파락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반대 매매에 따른 이 개파락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이 개파락에 큰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시장에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의 의미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적풍 전문가님께도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트럼프일까, 뭐 바이든일까 여러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적풍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총을 엄청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총이요? 네, 미국에서 지금 총알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팔리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벙커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다 건너서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코로나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뭐 10,000명대를 지금 찍는 게 계속 기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0명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거는 요즘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옛날 한 뭐 10년, 20년 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라 뭐 해외 정보들도 많이 보시고 또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빨리 이제 접하기 때문에 더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우리도 좀 약간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미국의 대선 선거 날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런 이제 엄청난 변수가 되는 미국 대선도 이제 일주일 뒤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는 좀만 견뎌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장에 지금 뭐 며칠 전에 증시 하락한 것 어제도 오늘도 그랬지만은 사실 뭐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기업이 지금 이제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못 가져갈 종목이냐. 라는 저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은 그대로 가져가자. 보유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들 역시도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고 또 오늘은 또 혹시라도 미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 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잘 버텨보고요. 꼭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저희가 미리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수익률 대결 이어지고 있는데요. 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눈이 부시는 MVP 수익률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좋은 수익률 만끽할 수 있는 강한 전략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히든카드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다가오는 금요일 이 수익률 대결 최종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이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매치 시즌4의 마지막 기회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 팀을 대표해서 강태훈 전문가, 적풍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승부수를 내놓을 테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전략 만나기 전에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만나볼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많은데요. 오늘 윙이푸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늘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시장이 좀 하방으로서 조정을 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종목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취할 종목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지 자꾸 완전 최바닥이죠.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뉴스를 가지고서는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도 무난한 종목인데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자리에서도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1,3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야 뭐 시장 조정 때문에 시장 조정에 따른 이 하방이라더라도 분명히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윙이푸드 현재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며칠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현재 어떤 구간이라 판단되시나요? AJ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최근 시장 하방과 함께 같이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AJ네트워크스 종목이 과거에 장기 평대를 뚫어내주면서 지금 현재 다시 조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역시나 이 시장적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소돼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시에 잡기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AJ네트워크스 시장에 따라서 또 회복되는 그런 빠른 움직임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SPG인데요. SPG는 정리하셨네요. SPG도 사실상에는 별로 정리를 할 자리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이제 종목을 보면서 매도 포지션 취한 종목들의 특징은 다 간단합니다.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괜찮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따지면 금요일까지 하면 4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거래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이 손실은 역시 최소화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거고, 보유할 수 있는 분은 지금적인 흐름에선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뭡니까? 상방 추세를 깨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들고 가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들고 가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수익률 대결이 종결되기 때문에 또 수익률 대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SPG였고요. 다음 성호 하이텍도 그러한 관점에서 매도 전략 제시하신 거죠? 그죠. 성호 하이텍도 그러한 관점에서 매도를 했던 거고, 늘 얘기했던 게 제가 4,000원 구간에서 사실상은 매도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장 때 맞고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상방 시세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유가 되신다면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상방을 누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하이텍 저희는 매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유진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보유 전략 아직 두고 있네요. 유진기업은 그냥 여유롭게 보세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를 늘 그려드렸죠. 유진기업이라는 종목 그냥 차트를 늘 그려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를 때려봤을 때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쯤부터는 큰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방, 이 상방 추세를 모아가는 자리에는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이었고요. 다음에는 K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고민 많이 하셨다고요. K맥도 참 그래요. 가져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참 답답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당장에 가지 않는 것을 굳이 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늘 가지 않는
않는다고 해서 종목까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여유롭게 보세요. 주식은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면 됩니다. K맥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고 역시나 늘 얘기했던 1,750원을 뚫어내야 진파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가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파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승 R&A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화승 R&A가 참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2,000원대를 못 지키는 순간이 변곡적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인 변곡점이고 추가적으로 1,800 구간대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었고 현 구간대 전고점 돌파 이후에 역시나 지켜주는 구간대가 맞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주지 않을까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 리딩 따라 이제 브리핑 따라 매도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1,800 전후로 다시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1,800원대를 안 깨면 크게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승 R&A 1,800원 지지 요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BP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BP도 이 종목 너무 아쉽네요. BP도 사실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차트는 굉장히 이쁘고 만약에 재개 시간이 지금 뭐 한 달 정도 여유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 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사실 정말 매도한 구간이 전 최저점 매도여서 너무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늘 말했다시피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모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맞고 지금은 시즌 관계상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매도 전략을 취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구간이 사실 모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자리라 말씀을 드리면서 모아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박스로 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잘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국선제는 어떤가요? 한국선제 역시도 이 종목은 이제 모멘텀이 정부 정책 모멘텀은 그냥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진다 만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정책 모멘텀을 잘 기다리면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역시나 일봉 주봉 봤을 때 너무 여유롭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수록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양지사라든지 신라섬유 오늘자에도 급등이 나오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이 품절주라든지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돌파구로 또 정부 정책 수혜의 기대감을 눈여겨보면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한국선제 우리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디텍은 어떤가요? 이 종목은 매도 취하셨네요. 사실 오디텍 같은 경우도 제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계속 들고 왔을 거예요. 오디텍은 디딤과 굉장히 흡사해요. 디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 종목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지만 분명히 추가 시세는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디딤도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1,750원을 지켜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명히 더 줄 수 있어요. 오디텍 같은 경우도 차트적인 흐름이 추가 시세는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물량을 모아 잡아가고 있죠. 문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1월이든 12월이든 보유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세 줄 때 과감하게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4,5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보유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4,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광명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 두고 계시네요. 광명전기 역시도 지금 뭐 차트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얘기했다시피 지금 상방으로 때려놓고 더 크게 갈 수 있었지만 시장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시장 상방 흐름만 잡아준다고 하면 큰 시세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도 1,8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보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전기 1,800원대 깨지 않는지 잘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현이화 보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 모멘텀 가지고 있나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장의 서현이라든지 서현 탑메탈이라든지 크게 날아가줬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크게 날아가지 못한 게 서현이화지만 역시나 서현이화 역시도 동일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차트를 잘 만들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를 주는 것만 기대해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이와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소개해 주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풍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부터 알아봐 주시죠. 네, 드림 시큐리티 하면 뭐 보안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고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던 뭐 양자 컴퓨팅이나 어쨌든 미래 산업에 관련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잘 가다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도 나름 반등을 좀 주긴 했었는데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현재 흐름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전형적인 거래 없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주가 흐름을 제가 크게 한번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흔히 오버슈팅에 나온 종목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지수나 그런 것들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고평가된 종목들. 근데 이 주식의 경우는 작년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000원 아래에서는 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목표가 5,500원까지 저는 편안하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시가 좀 안정이 되면은 바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좀 흔들리시더라도 저는 보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은 또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가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유엔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또 비대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네, 이 종목도 사실 뭐 드림 시큐리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은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분석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어제 크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나온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내일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한 4,500원 정도만 넘어가 준다면 5,000원, 5,500원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작년 수준이나 올 초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려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증시가 정말 뭐 대폭락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3월달 같이 저런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막 50%씩 반토막이 날 때 이런 종목들은 뭐 몇 프로 빠지지 않고 먼저 바닥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남아 있지만 미 대선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예전 정상 구간 5,000원대 주가는 충분히 회복될 거라 봅니다. 예, 유엔젤에 대해서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링크 제니시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링크 제니시스는 스마트 팩토리, 이 종목 역시도 뭐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굳이 이제 뉴딜 정책을 분석해서 보자면은 그린 뉴딜 쪽이 확실히 좀 좋았어요. 태양광, 풍력, 뭐 수소차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약해진 모습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강조가 좀 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에는 이 그린 뉴딜과 이 디지털 뉴딜을 전부 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치우쳐진 부분이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바이든 후보의 그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쏠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린 뉴딜 쪽의 차익 실현이 디지털 뉴딜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오히려 살자리지 팔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 역시도 IT, 또 우리 미래 산업에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차라리 일주일 동안 덮어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링크 제니시스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저희 새로운 종목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 추리하러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 공개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보내주세요. 그럼 또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행운의 기회까지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히든 카드. 오늘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부터 추리할게요.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공개됐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정부 정책 수혜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최근에 이번 주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사실 뭐 오늘 종목은 굉장히 쉬울 거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예전부터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뭐 늘 얘기했지만 반도체, 로봇, IT, 5G,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바이든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오늘 장에서도 결국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아닐까 좀 싶고요. 뉴딜 정책 중으로도 이제 봐야 될 게 스마트 시티는 결국 무시될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스마트 시티 관련된 수혜주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뭐 KCS라든지 뭐 스맥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5개 정도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들이 투자 경고라든지 단기과열 완화,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유니슨 같은 경우도 사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늘 70%, 60% 이런 구간에서 이 시즌에서 늘 매도를 했어요. 그 중에 늘 얘기했던 게 투자 경고가 붙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못 갈 거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늘 눌렸다가 다시 몇백 퍼센트가 날아갔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테린 포장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60%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갔었지만 투자 경고라는 이 딱지 때문에 저는 당장에 매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한두 달 쉬었다가 바로 크게 다시 한번 날아갔어요. 이런 것처럼 투자 경고라든지 뭐 이 투자 주의 이런 게 붙어버리게 되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수급 붙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가 분명하게 지금 주목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종목들이 투자 경고, 투자주 이런 딱지를 붙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장에도 스마트 시티 뉴스가 나온 만큼 내일에도 움직일 수 있고 분명히 이번 주 중에도 수급에 대한 이런 게 붙어줄 수 있는데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투자주의가 붙지 않은 그런 종목들 중에 움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이면서도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딱지가 붙지 않은 종목이다.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종목은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분명히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옴니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좀 더 힌트를 만나보면서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으러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와, 20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 포착. 그만큼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아마 뭐 테린 포장 34%의 수익률 챙겨 가셨고요. 그리고 원품물산도 35%대의 수익률. 같은 공통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뭐 비슷하고요. 오늘 사실 코콤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코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가지 못했지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제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콤 같은 경우도 좀 말고 분명히 코콤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있는 종목이겠죠. 말고 이제 20년 만에 최대 거래.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이제 딱 2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거래를 붙이지 못하다가 최바닥에서 20년 만에 최대 거래를 붙였다. 상방으로 올리면서 물량을 제대로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면서 너무 쉬워요. 그냥 당장에 스마트 시티가 있는 종목을 찾았을 때 5가지, 보통 한 5가지 정도, 작게는 3가지, 많게는 한 5, 6가지 정도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투자주의가 붙지 않고 투자 경고가 이런 게 붙지 않으면서도 20년 만에 최대 거래. 이거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추리를 도와줄 저풍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볼 건데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풍 전문가님 눈여겨보셨던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대감, 좀 공통 의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 정부 정책 주제 가장 강한 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번에 안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 사이에 그 역대급 거래량을 경신한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하면은
뭐 자동화부터 해가지고 친환경에 대해 굉장히 뭐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래량을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오늘도 주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10월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약 한 3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 거래량이 2회사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눈에 좀 띈다고 유력하네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스마트시티 하면은 거의 뭐 반사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랑 이제 누리텔레콤 두 종목이 ESS에 관련해가지고 보통 관련주를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누리텔레콤이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지난주 23일 날에 역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양봉은 아니고 이제 음봉으로 나와서 좀 급락이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옴니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그만큼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이제 9월 18일 날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옴니 시스템이 아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맥이나 누리텔레콤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정답을 보낸다, 문자 보낸다 생각하시면 어떤 종목 보내시겠어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은 종목이 좀 좋겠죠. 많이 알려져 있는 어느 종목들. 쪽이요? 누리텔레콤이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저품 전문가님의 추리 도움 받아봤습니다. 우리 세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리의 통신사 세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테림 포장 34%. 테림이 이어서 이번엔 누리. 기대됩니다. 그죠? 굉장히 쉽죠. 일단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주의 같은 게 붙어 있고 참 그래요. 막 SK 통신사마다 늘 특징이 있어요. 어디 어디 통신사 지하에 가면 잘 안 터진다. 어디 통신사 가면 산에 가면 잘 안 터진다. 어디 통신사 가면 어디 가면 잘 안 터진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우리 누리 씨가 드디어 그냥 내가 해먹고 말지라고 통신사를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누리 씨가 차린 통신사가 아닐까. 그대로 이대로 번역하면은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종목입니다. 예, 여러분들 종목의 정답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리하고 계실지 보도록 할게요.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강태공님 누리텔레콤입니다. 누리텔레콤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그리고 실력 존경합니다. 누리텔레콤입니다. 라고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콤텍 시스템이라고 추리하신 분도 계시네요. 멋쟁이 태국님 많은 도움 주시기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강태우 전문가님 누리텔레콤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가시죠. 엔텔스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종목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 오늘 전략이 좀 겹치는 걸까요? 스마트시티 또 나왔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 10조 투자 계획 발표. 네, 그게 이제 며칠 전 지난주였구나. 지난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난리였었죠. 스마트시티가 원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밀던 공약이었어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미 많은 공약들이 실현이 되면서 주가가 다 급등을 했는데 이제 스마트시티가 그동안 좀 제일 못 갔다더라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스마트시티가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국에서 스마트시티가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에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고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많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문 대통령이 실제 10조 원 투자를 강조를 하였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스마트시티 이쪽 관련한 종목으로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마트시티 이쪽으로 우리가 추리의 초점 맞춰보면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 공개됐고요.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예, 쭉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 한 인물에 대해서도 좀 관련 있다라고 전략을 볼까요?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기술 사용되고 거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최근의 트렌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또 우리 서울, 부산 시장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스마트 시티에 관련해서도 저는 좀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땅값 많이 올라간 건 이미 아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세종시에 땅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참고로 장 많이 안 좋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대주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하면은 역시 이제 땅 가진 기업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왠지 내일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참고로 지난 목요일 날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꽤 유명하죠. 예. 이 종목도 지난 8월 달에 급등해놓고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으로 봐서 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마트 시티 그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종시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세종시에 토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종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일단 맞춰보시고 만약에 모르시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리는 투자 전략이나 종목 참고하셔서 이번에 아직 안 올라간 세종시 관련주로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잘 모르는 종목 어렵게 전략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 수익률 대결 시즌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강태구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세종시 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실 세종시라고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길래 뭐 저와 같은 이제 스마트 이런 기술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장인지 토지인지 공장도 사실 토지에 포함이 되는지 공장 부지도 포함되는 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는 종목만 찍고 본다고 하면 진짜 한 20가지 넘어갑니다. 근데 굳이 토지로 얘기하자고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게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이슈에서 물론 다른 이슈인데 올라갔던 종목이 상한가 연속 4점 상한가 랠리 두세 번 갔던 종목 중에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루코. 그 종목 역시도 이제 토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없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토지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4대강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도 알고 있는 게 자연과 환경. 이 종목 역시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그 외로는 뭐 사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아니면 SG 충방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뭐라 말씀드릴까요? 방금 했다시피 토지가 아니라 공장 부지라든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만 넘어가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사실 만약에 이 지금 적품님께서 아무도 모르실 거라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그나마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토지를 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방금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종목은 굉장히 많아서 좀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힌트가 필요하네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 이상 급등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BT1의 최대 주주. 강력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스피드가 생명이죠. 지금부터는 예. 빨리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에 그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나셨다고 해요. 예, 가상화폐가 그죠. 좀 전에도 막 올라갔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운영 기업이라든지 이제 투자하는 회사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BT1이 아닌가 싶은데요. BT1의 주가가 불과 지금 이게 월초 한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3,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100%가 넘게 진짜? 올라갔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이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 종목은 거의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이런 회사만 올라가지 않고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대표 대주주라고 한다면 이런 이득을 또 고스란히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종목은 이 BT1의 최대 주주로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에 토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가가 지금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주산업이나 유라테크가 막 50%, 60% 올라갈 때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오늘 장중 시세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일단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찾아보시고 아신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강력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습니다. BT1. 와, 주가 보니까 최근 흐름이 정말 장세 무관하게 나홀로 올라가는 모습이 진짜 이상급등이다 싶은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여러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 보니까 프롬파스트나 비덴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좀 더 힌트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적품 전문가님이 주신 힌트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카드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 강태훈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누리의 통신사, 누리텔레콤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은 뭐 누리텔레콤을 보기 전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왜 그걸 아까 강조했냐면은 아까 이제 적풍님께서 했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요. 실제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당장의 KCS라는 종목의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원래 오늘은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고점대 돌파를 못 나오다가 고점 돌파 시도하고 꼬리를 달아주는 구간대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했지만 KCS라는 종목이 뭘 했냐고 하면은 단기가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올라도 바로 단기가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리텔레콤 역시 어떻게 되느냐? 누리텔레콤이 이제 옴니 시스템이죠. 옴니 시스템 역시도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메리트가 없지 않아요. 돌파가 나와줬고 3,500원 뚫어주면 추가 강한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한데 이 종목이 당장 걸리는 게 뭐예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른 종목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누리 시스템이겠죠.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예요? 당장에 이날의 상한가가 나와줘서 윗꼬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봐야 될 게 지금 20년 만에 최대 거래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다라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제가 소개시켰던 유라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유라테크가 다음날부터 상한가를 말아버리면서 강력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 중에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엔디포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급등시키고 눌러주면서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대치로 터지는 구간이었죠. 엔디포스 역시도 거래량이 상장 이후에 최대치로 터지면서 윗꼬리에 달아서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도 윗꼬리 달면서 역사적 신고가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자에서 추가적인 하방을 만들지 않으면 충분히 상방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편입을 해볼 거고요. 네. 여유롭게 6,500원부터 저는 좀 크게 매수 범위는 좀 제가 잘못 찍었어요. 정정할게요. 이 9,000원 구간대까지 매수 범위는 이 사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부터 9,000원까지 크게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잡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8,000원 아래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범위는 9,000원까지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도 지금 조금 잘못 표기돼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12,000원까지 보면서 손절가는 3,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태훈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누리텔레콤입니다. 스마트시티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범위 크게 잡아주셨는데요. 6,500원에서 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길 권장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추리가 뒤늦게 문자들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적풍님 짱입니다. BTC 홀딩 컴퍼니입니다. 옴니텔입니다. 적풍님 버킷 스튜디오인가요? 재치 만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적풍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답은 BTC 홀딩 컴퍼니입니다.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력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네. 놀랐습니다. 네. 놀랍다. 네. 다들 검색을 빠르게 하셨나 봐요. BT1의 최대 주주. 예. 지금 이제 BT1이 올라가는데 이제 얘가 왜 안 올라가냐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시세가 발생하면서 네. 드디어 이제 올라갈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크지 않다가 이제 재료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개별주라고 얘기를 하죠. 주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그래서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이 변수 속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 역시도 바닥에서 지금 이제 막 스타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내일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좀 뉴스가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 공개 방송 통해서 공시 해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그리고 못 맞추신 분들 다 공개 방송 오셔서 전략 한번 받아보시고 또 이전에 제가 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함께 제시해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그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십니다. 잠시 후 10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님 얼굴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있으니까요. 10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적풍 전문가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